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이제 말 걸 그랬는데. 와. 제가 그래서 채널 이름을 빈포크로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짜자잔. 여기는 이제 저희가 40대 공간으로 디자인을 한 공간인데요. 이름은 45세 컬렉터의 거실. 그래서 20세 기숙사, 33세 아티스트 스튜디오, 45세 컬렉터의 거실이라고 테마를 잡았는데요. 확실히 일단 물건이 많아졌어요. 네. 좀 재산이 생겼나 봐요. 그렇죠. 아니면 못 버린 게 많은 걸 수도 있고. 첫 번째 들어왔을 때 눈에 띄는 게요. 아까 우리 20대 방에서 발견했던 것과 같은 색감을 갖고 있는 북쉘프가 보여요. 이것도 이제 장프루베가 아까 앙토니 대학 기숙사를 했다면 샬롯 페리앙이 디자인한 기숙사 방에서 나온 피스라고 할 수 있는데 르 멕시크라는 북쉘프 디자인입니다. 멕시코 관과 티니지 관 숙소를 위해 디자인한 예. 가구다. 이제 이걸 보시면은 아까 장프루베 북쉘프랑 색감이 비슷한 걸 또 보실 수가 맞아요. 있겠고요. 예.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는 샬롯 페리앙 디자인이면서 제작은 아틀리에 장프루베에서 제작을 한 거예요. 아, 뭔가 그럼 연결이 되는 거군요, 원래가. 그때 그 작가들이 서로 많은 교류를 하면서 네. 디자인적인 그런 영감도 많이 공유를 하고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협업을 많이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재미있는 핫스팟인 게 파트리샤라는 분이 저기서 기념사진을 찍었네요. 네. 이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저 똑같은 위치에 지금 앉아 계신데요. 파트리샤 우키올라를 소개를 드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시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계시면서 아까 비트라 얘기를 드렸는데 비트라가 장프루베의 디자인을 판권을 갖고 있다면 카시나가 르코부지에랑 샬롯 페리앙의 그리고 피에르 자누의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사실 이제 LC 소파를 얘기하신 그런데 그 LC가 원래 르코부지의 르코부지에, 약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디자인은 샬롯 페리앙이 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르코부지에가 워낙 유명한 건축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알려졌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려지기를 그 실제 디자이너는 샬롯 페리앙이다. 어떻게 여자라서 좀 손해본 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사실 르코부지에가 워낙 유명한 유명했기 브랜드였기 때문에. 때문에 아.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에 1930년, 40년, 50년대에 있어서 여자 디자이너로서 활약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해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유리천장을 깨고 네. 성공한 그런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아주 프랑스에서도 영웅 대우를 받는 디자이너죠. 저 너무 놀랐어요, 지금 말씀 중에. 앞에 있는 테이블이 범상치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사무 노구치의 작품이에요, 이게? 네. 이사무 노구치의 작품 중에서 집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테이블 디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무 노구치 하면은 약간 일본스러운 목재와 유리가 결합된 그 약간의 철이 가미된 그런 디자인을 봤는데 저는 이 전체를 철로 한 작품을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사무 노구치는 미국 출신의 일본인 혼혈계 작가이신데 이분도 굉장히 프렌치 모더니스트들과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컬렉션 중에 하나로 갖고 있는데 이 테이블은 사실은 에디션이 18개밖에 안 만들어진 이것도 한정판이고 또 리에디션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와. 보기 드문 피스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디자인도 독특하고 여러분 이 시계 사실 그냥 모른 채 지나가면은 오래된 시계구나 하고 버릴 수도 있는 시계인데 이것도 이사무 노구치가 디자인한 예,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왜 가치가 있냐면 이사무 노구치 작품 가운데서 최초의 산업 디자인, 네. 판매를 위해서 만든 최초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게 샬롯 페리앙의 이게 한번 앉아볼래? 자, 너는 샬롯 페리앙, 나는 장프루베. 어떠니? 앉아봐. 어머, 이거 돌아가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산업공학적인 그런 기능성을 활용한 그런 경우라고 이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산업 디자인이라 하는데 저기도 그렇고 되게 부드러워요. 샬롯 페리앙의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아무래도 여성적인 그런 면에서 예.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을 많이 활용한 디자인들이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공간에 있는 테이블은 여러분 놀랍게도 이거는 한국의 허명욱 맞아요. 작가의 작품을 저희 나름대로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작가 한 명 그리고 네. 또 어떤 특정 시대에 국한돼서 네. 꾸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잘 어울리는 피스들을 조화롭게 큐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허명욱
작가는 오칠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이제 독이나 트레이 같은 거를 많이 제작하시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큰 테이블을 하시는 분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알아야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식탁이랑 뭐가 다를까 하지만 이 오칠이라는 게 되게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을 살 때는 그 작가의 노고, 예술성, 노력 이런 것들을 산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 허명욱 작가님의 피스들을 여기에 같이 아우러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여러 번 오칠을 해서 우러나오는 그 색감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고 그것이 최근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넘은 빈티지 제품들의 파티나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새 의자 자체가 장프루베의 이제 스탠다드 체험에서 빈티지 오리지널 제품들인데요. 이 초록색이라든지 이 파란색 같은 게 색감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이제 다른데 나중에 어우러져요. 와보시면 느끼실 그러게요. 거예요. 그것과 이제 이 검정색이지만 실제로 와서 이 보면 깊어요. 보시면 예. 두껍고 깊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세월의 흔적이면서 명작의 하나의 트레이드마크라고 저희는 이걸 생각을 다 하고 손으로 있습니다. 하신 거잖아요. 네. 이 소파는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을까요? 이 소파는 이제 피에르 잔느의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르코브지에가 유명한 건축가로서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해방한 후에 인도의 찬디가라는 도시를 네. 새로 전체적인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관공서, 아파트, 모든 빌딩을 이제 르코브지에가 도시기획부터 하면서 건축물을 올렸는데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모든 가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이제 르코브지에한테 네루 수상이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가구 디자인을 다 할 수 없으니 이 천재 가구 디자이너인 자기 사촌 동생 피에르 잔느레를 찬디가르로 보내서 그러면서 디자인한 피에르 잔느레의 대표적인 소파 디자인. 이 다리가 보니까 설명에 콤파스 모양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주 애매하게 좀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평평한 직각이 아니고 약간 뉘어져 있는 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패브릭을 제가 아까 만져봤거든요. 세월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정말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가구네요. 가구와 미술 작품의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미술 작품은 눈으로 보거나 사실 만져보면 안 되는 것들 되게 많은데 맞습니다. 가구는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앉아볼 수 있는 미술 작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가구도 비싼 거는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래도 미술 작품에 비하면 약간은 대량 생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술 작품을 소장한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합리적인 가격대에 접근할 수 있는 취미 중에 하나가 가구 수집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이 의자에 앉으셨군요. 네. 조셉 디랑이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이면서 디자이너인데 네. 뭐 발렌시아가, 발망 이런 유명한 브랜드의 파리 플래그십 스토어들을 디자인하신 그런 분이에요. 이제 아까 저희 같이 앉았던 네. 거기에서 이제 촬영이 된 저희 킴포크 홈과 킴포크 책에 나오는 컷이고요. 이 책상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찬디가르 관공서에 들어가는 피에르 잔느레 디자인의 오피스 데스크이자 별명이 이제 피존 홀 데스크인데요. 예. 보시다시피 앞에 재미있게 오픈되어 구간이 있어요. 나와서 네. 여러 가지 진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특징은 이 사면이 다 다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여기는 어머, 뚫려 있고 저기는 막혀 있고 와. 그리고 여기 이제 의자가 네. 또 데스크체어인데 아까 저 소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 이 쉐입도 또 콤파스 쉐입으로 돼 있어서 아하. 이것들이 찬디가르의 피에르 장르의 피스 디자인 트레이드마크이면서 장프루베도 보시면은 콤파스형 디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얘만 앉아볼 수 없나요? 착석 이건 금지라고 써요. 앉으셔도 되는데요. 네. 이게 케인으로 재질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겨울에는 이게 드라이해져 가지고 앉으면은 좀 파손이 되는 예.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지금 여름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은 없을 거예요. 앉아보셔도 체중이 돼요. 많이 나가는데 그건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착석이 금지된 의자인데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오. 앉았을 땐 비슷한데요? 집에 이런 오래된 가구를 쓰면은 어느 순간 허름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래된 목재에서 나오는 특유의 기품이 있어요. 그거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빈둥님들이. 빈둥님들은 저희 구독자님들의 애칭입니다. 알겠습니다. 빈둥님이 아니신가 봐요. 조수빈 TV 구독하셨나요? 구독하겠습니다. 네. 구독자가 아닌 줄 알았으면 오지 말걸.
이제 궁금한 게 가구를 또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빈둥님들 가운데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가구를 잘 매치하는 팁이 있을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컬렉션을 하더라도 어떤 스토리라든지 시대라든지 작가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면서 컬렉션을 하고 연출을 하면 남이 보기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 영상에서 사실 고급 주거 공간이나 가구들을 언젠가부터 많이 보여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게 약간 박탈감이 느껴진다. 조수빈 씨는 돈만 밝히느냐 이런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꼭 비싼 작품이에요 좋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즐기면 정말 시장에서 물건을 똑같이 고르더라도 훨씬 안목 있게 고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시가 꼭 한번 우리 빈둥님들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저희 이제 세계의 방 밑에 부제가 명작 아니면 허영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짜리다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적인 배경이나 스토리나 또 그것들의 어떤 명작을 감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빈둥님들 가운데 연령대 좀 낮으신 분들 내가 안목을 기르고 이왕이면 성공해서 40대가 됐을 때 저런 공간에 살고 싶어 이런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 네,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죠? 네. 안쪽은 약간의 어떤 휴식 공간 리빙룸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는 더 요즘 스타일이네요. 이 앞부분에 비해서는 크리에이션 자체가 좀 자유롭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소파 자체는 파우스티안이라는 덴마크의 작가가 디자인한 파우스티안 소파 리에디션입니다. 이거는 리에디션, 예. 리에디션이고 반면에 이제 이 건너편에 있는 소파는 프렌치 모더니스트 시대의 장 로아예라는 분이 디자인한 소파를 전시용으로 저희가 복각을 한 작품인데요. 저 사진은 여기 나온 듯이 이제 에마뉴엘 드베제라고 전 세계적으로 손꼽는 프렌치 모더니스트 컬렉터의 집을 컬렉터의 집이에요? 저희가 킴포크홈에서 조명을 하면서 네. 찍은 이제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소파 자체가 대중적으로 유명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카냐 웨스트 미국의 유명한 그 래퍼 아티스트가 킴 카다시안이랑 이혼하기 전에 집을 새로 꾸몄는데 그 집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소파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유명해졌던 거고요. 오리지널은 굉장히 비싸죠? 이 소파 하나가 100만 유로 얼마요? 거의 집값 15억 그렇게 호가를 하는 가구 중에서는 아마 제일 비싼 가구지 않을까. 근데 또 이제 명작 아니면 허영해서 네. 그 허영은 제치고 그냥 이 디자인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5억짜리 소파를 가질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곡선 처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균일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곡선들이 한 제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소파를 가공할 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재질이 부클레, 네. 부클레 원단. 이거는 사실 부클레랑 비슷한 원단이고 저희가 체험을 좀 권장하기 위해서 그다지 비싼 패브릭은 일부러 안 썼어요. 그렇지만 이제 패브릭 자체는 나중에 얼마든지 첨가리가 가능하고 너무 비싼 원단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만한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 있다. 이런 명작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요즘에 소파 가운데서 이렇게 몽글몽글한 디자인의 소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 느끼시나요? 요즘에 모델형 중에서도 네모난 거 말고 이게 동글동글한 게 많이 유행하고 이 부클레 원단이 되게 유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가구 디자이너들도 이런 명작을 보고 응용한 게 아닐까. 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앞에 있는 소파도 이 모듈형이지만 좀 다르잖아. 이게 요즘에 대중적인 브랜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비슷한 형태의 모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카피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약간 3%의 그렇죠. 법칙처럼 비하인키너 같은 데 가면은 브레드 소파라는 가격으로 이게 한 200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두 15억짜리 가구 앉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눈이 높아지면은 다른 브랜드에 가서도 응용한 그런 디자인을 살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죠? 그렇게 안목을 키우시면은 뭐 카피 제품이던 새로 디자인이 나왔던 간에 더 좋은 디자인의 제품을 잘 고르실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생기실 거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마 실제로 가구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재미난 디자인을 선보이는 가구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어요. 조그만 브랜드들이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시대를 관통하는 미드센추리 가구를 저희가 20대, 30대, 40대 방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전시 소개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우리가 가구를 좋아하는 이유,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다 함축적으로 모아져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튜브 출연하신 건 처음이시잖아요. 예, 처음입니다. 네, 정신 없으시죠? 약간 그런데요. 어떠세요? 뭐 여러분들한테 또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네.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꽤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기대도 많이 되고요. 네. 수비님이 또 이쪽에 관심도 많이 계시고 네. 또 잘 전달해 주시리라 생각이 돼서 네.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비싼 제품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의 안목을 조수빈 TV와 함께 높이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그니처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 지켜볼까?